안녕하세요. 흙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성격이 확 바뀌는지 그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은 흙인데 한쪽은 물을 철통같이 막는 댐이 되고 다른 한쪽은 무거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단단한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공학의 수수께끼 뒤에는요, 아주 간단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물입니다. 흙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딱 그거 하나로 흙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방금 그 비밀이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핵심은 바로 그 물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있어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기준점이 되는 흙과 물의 핵심 관계,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최적함수비, 줄여서 OMC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흙을 가장 단단하고 빽빽하게 다질 수 있는 바로 그 골디락스 지점의 물의 양, 바로 이 OMC가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준선 OMDC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들이 항상 마주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기준보다 적은 건조측과 물이 기준보다 많은 수변측이에요. 먼저 건조측부터 볼게요. 화면에 W가 OMC보다 작다고 나오죠? 이건 지금 흙에 들어있는 물의 양, W가 가장 이상적인 양, OMC보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흙이 좀 뽀송뽀송한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반대로 수변측은 어떨까요? W가 OMC보다 크죠? 이건 물이 이상적인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흙이 좀 질척질척한 상태겠죠? 자, 이 정말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이 건조측과 수변측, 이 두 상태가 흙 입자들이 모여있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다진 흙은 면모 구조라는 게 되고요. 축축한 상태에서 다진 흙은 이산 구조라는 게 됩니다. 와, 이름부터 너무 어렵죠? 걱정 마세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머리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면모 구조는 마치 카드를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카드로 만든 집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산 구조는 A4 용지를 가지런히 착착 쌓아 놓은 종이 뭉치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미지가 확 그려지시죠? 이 두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는 거의 다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건조측에선 왜 이런 카드집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흙 입자들을 감싸는 물 분자막이 아주 얇아져요. 그렇게 되면 입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 즉 반발력보다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인 힘, 인력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서리랑 면이 막 서로 달라붙으면서 얼기설기 얽히는 거예요. 불안정해 보이지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반면에 수변측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물이 아주 풍부하니까 입자 주변을 둘러싼 물 분자막이 두꺼워지겠죠. 이게 마치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입자들 사이에 아주 강한 반발력을 만들어내요. 서로 저리가 하고 밀어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꾹꾹 다져주는 힘까지 가해지니까 입자들이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차곡차곡 평행하게 배열되는 겁니다. 딱 종이뭉치처럼요. 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구조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흙의 특성, 즉 거시적인 공학적 성질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드로 만든 집과 쌓아놓은 종이 뭉치.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물이 더 쉽게 숭숭 빠져나갈까요? 네, 바로 카드로 만든 집이죠. 얼기설기 쌓여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큼직큼직한 빈 공간, 즉 물이 지나갈 통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목 구조는 투수성이 높다, 즉 물이 잘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빽빽하게 쌓인 종이뭉치는요, 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산 구조는 투수성이 아주 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번엔 강도, 튼튼함에 대한 건데요.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딱 봐도 불안해 보이는 카드집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종이뭉치일까요?
이건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바로 카드로 만든 집입니다. 왜냐하면 입자들이 무작위로 서로 꽉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서로 맞물려서 버티는 힘이 아주 강해요. 반면에 가지런히 쌓인 종이 뭉치는 어때요? 옆에서 살짝만 툭 밀어도 스르륵 미끄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산구조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전단 강도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총정리판입니다. 핵심만 모아놨으니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첫 번째, 구조. 이건 이제 너무 익숙하죠? 건조 측은 얼기설기 얽힌 카드집, 즉 면모구조. 수변 측은 가지런히 정렬된 종이뭉치, 이산구조. 좋아요. 두 번째, 투수성. 물이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 팁이 많은 카드집이 당연히 투수성이 높고 빽빽한 종이뭉치는 낮다고 했죠. 댐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고요. 세 번째, 강도. 이건 좀 반전이었죠.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건조 측의 카드집이 쉽게 미끄러지는 수변 측의 종이뭉지보다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튼튼한 도로의 비밀이 이거였네요. 자, 네 번째는 팽창성. 이건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풀어 오르냐는 건데 바싹 말라있던 건조 측 흙은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크게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이미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수변 측 흙은 더 부풀어 오를 공간이 별로 없겠죠. 마지막, 수축성. 이건 팽창의 정반대입니다. 물이 마를 때 얼마나 쪼그라드냐. 당연히 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수변 측 흙이 마르면서 부피가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가뭄 들었을 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 바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보세요. 처음에 흙에 넣은 물이 아주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였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특성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론들을 실제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에요. 물을 한 방울도 새지 않게 막아야 하는 댐의 중심부, 즉 코어에는요. 일부러 물을 기준보다 더 많이 넣고 다져서 물이 지나갈 틈이 없는 빽빽한 종이뭉치 구조를 만듭니다. 반대로 수많은 자동차의 무거운 하중을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도로의 기초 부분에는요. 물을 기준보다 살짝 적게 넣고 다져서 입자들이 서로 강하게 얽혀서 버티는 카드집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엔지니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흙 입자의 배열을 단지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평범한 흙 속에 이렇게 놀라운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원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곳에서도 조용히 우리 세상을 만들고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또 어디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